안녕하세요. 역사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은 고려 말 최영의 요동정벌 당시 우군도통사 이성계와 함께 출전했던 좌군도통사 조민수를 알고 계신가요? 대중매체에서의 조민수는 위화도 회공과 숙청당할 때만 잠깐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 경력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해 어떻게 이성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위직에 올랐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민수의 생을 따라가 보며 조민수가 어떻게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역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조민수의 어릴 적 기록이나 관직 생활 초기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기골과 용모가 뛰어나 큰 인물로 성장하리라는 기대와 살이 낀 관상으로 요절을 할 수 있다는 야사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조민수의 공식적인 기록은 공민왕대에 발생한 홍건적의 침입 때 홍건적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포상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조민수는 홍건적 2차 침입 당시 순주부사로 서북면 도순문사 이인임과 함께 공을 세워 2등 공신으로 책봉됩니다. 공신으로 책봉된 이후 조민수는 특별한 업적이 없었지만 빠른 승진을 하며 여러 관직을 거치고 공신호를 받았고 우왕 즉위 초기에는 경상도 일대에서 왜구와 몇 차례 전투를 치렀는데 이때 조민수의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해부의 왜구가 침입하여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자 경상도 도순문사로 있었던 조민수가 출병하였으나 패전했고 이어서 대구현에서 왜구와 싸웠으나 또 패하여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다시 왜구가 배 수십 척을 이끌고 강을 따라 올라와 밀성을 공격하자 조민수가 맞서 싸워 왜구 수십 명의 목을 베었다. 우왕이 의복과 술, 말을 하사하자 조민수가 전문을 올려 살해하였다. 이에 왕이 김자수에게 회답하는 교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김자수가 이를 사양하며 말하기를 조민수는 한도의 군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전에 김해, 대구의 전투에서 겁을 먹고 패전하여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밀성에서의 작은 승리의 공으로는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의복과 술, 말까지 하사하여 상을 받은 것이 이미 과한데 또 무슨 교서로 회답하시렵니까? 또한 회답의 교서는 공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지금 조민수는 기록할 만한 공적이 없으므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우왕이 화가 나 김자수를 유배 보냈다. 다음해 진주의 왜구가 침입했을 때 조민수가 왜구 13명을 베어 죽였다는 기록이 추가로 있으나 당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며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있던 이성계와 비교한다면 조민수의 능력에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민수는 세운 공이 작았어도 순탄하게 승진했고 수시중 자리까지 오르며 시중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조민수가 공이 적고 능력이 없었어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인임과의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시해 당해 고려가 혼란에 빠지자 이인임이 우왕을 옹립하고 최영의 무장 세력과 연합한 뒤에 국정을 장악하고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되었을 때 육촌 형제 사이였던 이인임에게 청거받고 후원받으며 이인임의 힘으로 고위직 관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조민수는 이인임이 권력자로 있는 동안 이인임 일파들과 같이 권세를 누리며 남의 토지와 노비들을 빼앗았는데 조반 옥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무진피화가 일어나 이인임이 유배당하고 이인임의 일파가 처형당할 때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재빠르게 빼앗았던 토지와 노비들을 본 주인들에게 돌려주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이인임을 실각시킨 최영의 신임을 받아 추후 요동정벌의 군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387년 명나라가 천령 이북은 원래 원나라에 속했던 것이니 요동에 귀속시키겠다 라고 하며 천령위를 설치하고 고려 사신의 입국을 거부하자 당시 고려 최고 집권자였던 최영이 요동정벌을 주장했고 결국 최영의 뜻에 따라 고려의 마지막 힘을 모두 쏟아부으며 요동정벌군을 준비하면서 최영의 신임을 받았던 조민수는 좌군도통사에 임명되어 출전합니다. 조민수와 이성계 휘하 요동정벌군이 압록강에 이르러 위화도에 진을 치고 머무르면서 최영에게 사람을 보내 회군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최영이 거부하며 판관 김환을 위화도에 보내 원수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며 출진을 독려하면서 끝까지 요동정벌을 밀어붙이자 이성계와 조민수는 판관 김환을 억류하고 다시 한번 회군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최영은 다시 한번 이를 거절했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사람을 붙잡아두고 회군을 요구한 시점부터 원정군 내부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군대를 버리고 자신의 본거지인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는 소문까지 돌자 혼자 어쩔 줄 모르던 조민수는 이성계를 찾아가 울면서 공이 동북면으로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며 이성계와 함께 회군의 뜻에 동참하고 개경으로 회군해 최영을 사로잡고 유배 보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조민수와 이성계는 정권을 장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민수는 이성계와 정치적인 갈등으로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회군할 당시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시키고 종친 중 한 명을 다음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고 조민수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조민수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막상 새 왕을 정할 때 생각을 바꾸고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으로 삼고자 계획을 꾸몄는데 창의 생모가 조민수의 친척이었기에 생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조민수는 혼자만의 뜻으로는 왕창을 왕으로 옹립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사대부들의 스승 이색을 끌어들였고 이색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조민수와 이색은 곧바로 왕창을 국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이성계가 약속을 어긴 조민수에게 따지자 조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이색의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성계가 회군할 때 조민수와 함께 왕씨의 후손을 다시 세우기로 의논하자 조민수 또한 그렇게 여겼었다. 이날에 이르러 이성계가 왕씨의 후손을 택하여 세우고자 하니 조민수가 이이님이 청거하여 선발해준 은혜를 생각하여 이이님의 외형제인 이림의 딸 금비의 아들인 왕창을 세우고자 꾀하였는데 여러 장수들이 자기의 뜻을 어기고 왕씨를 세울 것을 염려하여 이색이 당시에 유명한 유학자라는 이유로 그의 말을 빙자하고자 은밀히 이색에게 물어보았다. 이색 역시 왕창을 세우고자 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성계가 조민수에게 말하기를 회군할 때 하였던 말은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하자 조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원자를 세우는 것은 이색이 이미 계책을 정해놓았으니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창왕이 즉위하고 조민수는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이이님을 복권시키려 했지만 이이님은 이미 유배지에서 사망한 이후였기에 국정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조민수는 창왕을 옹립시켰기에 권력을 손에 쥐며 정권을 주도했지만 조민수는 권력을 손에 쥔 순간부터 철저하게 이이님의 전철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권 1인자가 됐다는 기쁨에 취해 정권을 잡자마자 권력의 맛을 보는 데 빠져들었고 탐욕을 부려 백성들의 땅과 노비, 재산을 빼앗았으며 신진사대부들의 지도자인 이색의 지원을 받아 창왕을 옹립하여 정권을 잡았음에도 신진사대부들의 사정개혁을 방해했습니다. 연이은 악수를 두던 조민수는 이성계의 일파였던 조준의 탄핵으로 정권에서 실각되며 유배당하게 됩니다. 이후 지지 세력을 잃은 창왕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위당했고 고려의 왕위는 원래 계획되었던 정창부원군 왕효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조민수는 창왕을 왕위에 옹립한 죄로 거듭하여 탄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유배지인 창녕에서 사망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